안녕하세요, 로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비트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합의 시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범죄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기 딱 좋은 범죄입니다. 이런 처벌은 물론이고요. 성범죄자에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또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처럼 처벌 이외의 부수적인 여러 불이익들도 동시에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운 좋게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을 1년 동안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최대 500시간까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상정보가 공개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가 사실 정말 무서운 재범 방지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연락처, 키, 몸무게, 차량 번호까지 즉각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때도 무조건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또 상반신의 사진 촬영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진 촬영은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10년, 징역형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서움은 처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 부수적인 처분도 많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합의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때때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는 것도 물어보곤 하시거든요.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확실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자체는 아예 생각도 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지는 힘이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또 신중하게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처럼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경우들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중처벌은 피할 수가 없겠죠. 피해자와의 합의의 첫걸음은 결국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이나 의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차분하게 대응해야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녕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시도가 차단되거나 또는 합의가 거부되었을 때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공탁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 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형사공탁을 잘 활용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형사공탁 자체가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사건, 그렇지 못한 사건에서 그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그 경우가 결과도 더 좋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의 유형별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유형에 맞게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형사사건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형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감형 사유도 앞뒤 말이 되도록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자신의 상황과 맞지도 않는 양형 사유들을 내세우게 되면 이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도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기타 재범의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증거들을 수집해서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하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 만약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